고지서를 받으시면은 곧바로 내시면 안 돼요. 주택임대소득세가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5년치까지 소급해가지고 경정청구 넣어가지고 한 몇천만 원 환급받은 케이스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종부세가 이제 아마 고지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 이제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영상이 그 직전에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고지서를 받으시면은 곧바로 내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상자가 거의 한 120만 명?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그 종부세 고지를 할 때 물론 과세당국에서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누락이 되거나 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세 대상 물건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지서에 보면은 왜 몇 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수를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는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납부 그 내역에 보면은 종부세, 부가내역, 물건하고 상세내역 그 계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대상 물건이 예를 들어서 3개인데 이 3개가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들어간 게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볼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별도 신청 안 했다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과세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합산 배제 신청을 해서 이걸 빼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이번에 이제 말소가 돼서 과세 대상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또 이걸 신고 안 하면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거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내니까 괜찮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좋고 사실 임대주택 그거는 등록만 했다고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시가 6억이야, 3억이야. 그리고 세무서, 지자체 양쪽 다 등록 5% 이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봐서 합산 배제가 된다면 빼시면 좋고요. 특히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던데 저도 이건 몰랐어요. 뭐냐면 2018년 일명 9.13 대책 있었잖아요.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합산 배제가 안 되고 종부세를 냈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이 만약에 비조정으로 바뀌었다. 물론 6월 1일 기준입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 비조정 바뀌면은 또 그 경우에도 합산 배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체 검증을 한 번 더 하셔서 이제 정확하게 종부세가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00만 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그러면 이걸 바로 다 내지 마세요. 내지 말고 버텨라. 이런 게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절반 낼 수가 있거든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250만 원까지는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은 500만 원은 12월까지 내시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년 6월까지 내면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이 나머지 500만 원을 늦게 낼 때 보통은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는데 종부세는 안 붙어요. 무이자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현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고금리잖아요. 차라리 분납을 하고 그 돈을 단기 예금이라도 넣은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1,000만 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많이 나오신 분들은 막 몇천만 원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절반 정도 지금 내시고 나머지 절반을 좀 나중에 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좀 더 부담을 적게 하시려는 분들은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이걸 또 카드 할부로 돌려버려요. 무이자 할부로. 그래서 이거 할부, 여기 할부 또 이렇게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조금 나올 거예요. 0.7%, 0.8% 정도.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종부세 자체 검증을 했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도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납까지 했고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종부세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부세를 내가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연봉이 1억이고
내가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주택이 세 채면은 우리 어떻게 되죠? 주택 임대소득세, 월세, 간주임대로 돼서 전부 다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세 채 중에서 하나는 자가주택이고 나머지 두 개가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 그리고 이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세, 간주임대료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임대 주고 있는 그 두 채에 대해서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4,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플러스 1,000, 마이너스 4,000이잖아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4,000만 원이 보유세는 경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임대를 놓으면서, 그쵸? 그러면 1,000에서 4,000 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000이 되죠. 그럼 이 마이너스 3,000, 즉 내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손실이 났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3,000을 아까 내가 벌었던 월급, 급여, 여기랑 더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합과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주택 임대소득세가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로 하고 이렇게 딱 종결시켜 버리는데 오히려 보유세 때문에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여러분이 이미 냈었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쪽이랑 통산을 해라. 종합과세를 시켜버려라.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양도세 합산과세하고 원리가 같아요. 내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면 같은 연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분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연봉이 한 3, 4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과거 5년치까지 소급해가지고 경정청구 넣어가지고 한 몇천만 원 환급받은 케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받고 있는 뭐 급여라든지 사업소득 그리고 이제 여기 보유세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한번 세무사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계산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그 세무사님한테 신고를 맡겨서 기존 것도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는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이게 다 공시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종부세 세제 개편하고 있는데 야당도 계속해서 반대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